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이라든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제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을 먼저 투자 들어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구역들 좀 저렴한 가격에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주택들을 조금 매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어느 구역이 재개발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토지등 소유자, 인근에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비업체에 살펴보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혹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들은 조금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많을 텐데요. 그런 거를 보려고 한번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의해서 이 초기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부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를 강화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보니까 2021년 9월 정도에 국회 통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대전시장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얼마나 앞당기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스럽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관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광역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정비구역, 예정구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전 유천동 문화동 구역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역이 지정되거나 예정구역으로 됐다가 해제가 됐죠. 지금 이 영상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을 먼저 보시면요. 산성동 2구역, 그리고 유천동 8구역이 있죠.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받고 감정평가 통지가 며칠 전에 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이런 구역들이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이 한참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유천동 1구역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긴 했지만은 현재는 다시 추진하고 있죠. 토지등 소유자의 70% 이상, 7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역 지정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천동 4구역을 보시면요. 유천동 4구역이 좀 상징적인 구역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유천동 4구역입니다. 유천동 4구역은 2008년 11월 달에 구역 지정이 됐고 2012년 12월 달에 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았죠. 버드레는 아파트 맞은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지역인데 현재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동 5구역과 6구역, 산성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 정비예정구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다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유천동 6구역의 일부 부분이 유천동 1-2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 유천동구역이 있고 유천구역이 있습니다. 유천구역은 뭐냐면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법 조항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통합이 돼서 재개발과 통합됐죠. 하지만 예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인근은 거의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유천동 2구역도 일부 부분이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급격하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천동 3구역 같은 경우가 면적이 가장 넓었죠. 상당히 넓은 면적에 고등학교 위치까지 예전에는 계획에는 나와 있었는데 현재 2015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구역들 중에 유천동 3구역과 유천 3구역이 가장 늦게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10구역, 유천 3구역, 유천동 3구역이 같은 시기에 거의 해제가 됐죠. 15년 11월 6일 날. 그리고 보시면 문화동 11+12구역, 상성동 1구역 등도 정비구역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구역들이 보시면 상당히 많죠. 현재 이쪽에 트램이 2027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2024년에 이쪽에 광역철도역이 문화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역들을 보시면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구역들이 다시 한번 조금 소문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역들이 다 그냥 추진되는가는 잘 살펴보고 재개발 투자로 접근하시기에는 살펴볼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동 5구역하고 문화동 7구역은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살아남아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로 노후도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유천동 4구역, 가장 먼저 해제됐던 유천동 4구역 보시면 신축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유천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건축물 대장을 껴보고 다 입력해갖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사용 승인일이 없는 건축물 대장 좀 오래된 것들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노후도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가 안 됩니다. 생각외로 노후도가 빨간색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해갖고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또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역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건물 자체에 노후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후도와 플러스 연면적 전체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돼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면적 전체의 3분의 2는 잘 살펴보셔야겠죠.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상성동 1구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한데 여기에 노후도가 안 돼 있는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그럼 연면적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 유천동 1-2구역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곳 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되는 거고요. 유천동 6구역 예전에 봤을 때 같이 포함됐던 구역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신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유천동 1구역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현재 노후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나오지 않는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5구역계 일부분도 신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화동 10구역, 9구역 보시면 10구역은 이렇게 보시면 노후도가 안 나올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천동 11+12구역도 보시면 일부 부분이 노후도가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천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굉장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뭐 적당한 구역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인근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통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태평동 오류동 구역입니다. 보시면 태평동 1구역, 태평동 4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도 같이 됐고 이제 구역 해제도 같이 됐습니다. 2013년에 같이 됐고 오류동 1구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6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평동 5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태평동 2구역도 얼마 전에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코오름건설이 하나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됐고 태평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평동 9구역이 대전에서 가장 늦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올해 해제가 됐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날 해제가 됐는데
토지 등 소유자 일부분이 이쪽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노후도 보시면요. 태평동 4구역도 노후도를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죠.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태평동 1구역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류동 1구역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기에는 일부분이 신축이 많아서 노후도가 요건이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부분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평동 9구역은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해서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는 목동입니다. 목동 보시면 목동 3구역 더 샴 리슈빌리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 입주권 시세가 상당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선화 B구역, 선화 B구역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 목동 3구역이었고요. 이게 목동 1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2구역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목동 2구역은 현재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목동 3구역, 선화 B구역, 선화 A구역, 용두 A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죠.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거고요. 선화 A구역과 선화 A구역과 용두 A구역은 2007년 11월에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6월달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용두 A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화 A구역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화 A구역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좀 이따 노후도 측면 한번 살펴보겠는데, 노후도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 2구역도 보시면 빨간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후도는 충족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요렇게 하얗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일이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화 A구역, 지금은 여기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름은 선화 A구역이 아닌 가칭 선화 3구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노후도가 여기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좀 접근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동구인데, 동구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 중구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재개발 소식이 있으면 제가 카페라든가 단톡방에 먼저 올리니까 좀 빠른 소식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